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에 이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뉴스라는 도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의견 중에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 좀 빨랐다는 느낌이에요. 예, 특히 이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통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실상의 뒤에서 이 어떤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면서 나와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조금 놀라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든 침묵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침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박심을 알고 있다라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치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것은 보수 통합이었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타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다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신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거대 야당이라고 하면은 이 미래통합당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합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좀 의외다라는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이 상황에서 보수 통합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었던 게, 예전부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배신자,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배신자 낙인을 찍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들을 드러냈는데, 보수 통합을 합류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도 용인하는 것이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자들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조원진 대표, 서청원 의원, 김문수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통합 메시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브리핑 과정에서 질문을 하니, 탄핵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강을 건넌 것이냐, 이런 질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단지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 조원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묻어두고 통합을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뭐가 됐든 탄핵 그것도 아직 명쾌하게 해결은 안 됐지만 일단 보수 세력이 이겨야 될 거 아니냐, 통합하고 그거는 일단 묻어두고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상황을 보면. 예, 그렇죠. 그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있으면서 다양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많이 있었는데 보수 진영이 분열할 것 같아서 이 말을 자제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치 현 정부를 정권 심판론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북한과의 관계, 특히 핵 위험이라든가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전반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앞으로 보수 진영에 나아갈 방향,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이분이 과연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옥중 정치를 하겠다,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옥중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보수 세력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읽히는 것 같아요, 이번 서신이. 예, 그렇죠. 그리고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이 현재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지 못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부분 오해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번 총선이 끝나게 돼서 이기게 된다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희망도 섞여 있는 듯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위 친박 그룹 그리고 이제 보수 그룹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그 총선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뭐 상당히 그 보수의 외연을 확대한다든가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뭐 문체도 그렇고 전반적인 구성이나 내용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번 퇴고를 거친 좀 잘 다듬어진 좀 내용 같아요. 예, 그 서청원 의원도 그 얘기를 했고 유영하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써왔던 메시지였고 예. 이것을 그 언제 할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조율한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자필 편지를 교수서의 어떤 외부 유출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 대부분의 문구는 미리 써놓은 것 같은데 최근 그 뭐 대구 경북 지역에 4,000명의 확진자가 늘어난 거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 보면 그런 수치들은 최근에 쓴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번 총선에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 옥중 서신이 보수 진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른 뭐 군소정당, 보수 군소정당이 어떤 식으로 미래통합당과 선거 연대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다음은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전략공천이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이 추가 발표를 한 건데요. 동작 의뢰는 결국 이수진 판사를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나경원 그 의원과 같이 맞붙게 되고, 프레임은 이 판사 대 판사, 여성 대 여성,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경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그 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일단 오랫동안 그 중에서 이제 지역위원장을 해왔던 뭐 정치인도 있고, 게다가 예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전략공천을 했던 사람들이 다 나경원 의원을 꺾는데 실패를 하고 번번이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 대안을 찾으려면 결국은 나경원 현재 의원을 명확하게 꺾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인사들이 현재 영입 인사나 도전할 만한 인물들 중에서는 못 찾았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본인도 그렇고 당에서도 이 프레임상 여성과 판사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 갑으로 출마하는데요. 원주는 고등학교까지 이광재 전 지사가 있던 곳이라서 그 연고는 있는 거고요. 결국은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9년간의 공백을 뚫고 이 출마를 함으로써 이곳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략 공천보다는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후배들과 경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당에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경선이 붙여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 4차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의원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강세인 기조인데요. 1차에서만 7명이 떨어졌을 뿐 나머지에서는 뭐 몇 명이 이렇게 낙선하긴 했지만 대체로 현역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별히 어제 그 4차에서는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서울 노원갑에서는 초선인 고용진 의원이 예상과 달리 청와대 출신 유송화 전 춘추관장을 꺾었고요. 동작갑에서는 초선인 김병기 의원이
김성진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전남 영암 무안 신안에서는 초선인 서삼석 의원이 예. 백재욱 행정관을 물리쳤고 그렇지만 이 신정훈 전 비서관만 이 초선인 그 송금주 의원을 꺾어서 이 상대적으로 청와대 몫이 하나는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은혜 의원도 이번에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은혜 의원이 뒤늦게 도전을 하긴 했는데 그 지역 자체가 또 그 지역 선거라는 게 지역구의 어떤 이 평상시에 표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원혜영 지금 현재 공천관리위원장의 지역구라 그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아마 상당히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면에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 파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지금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컷오프 대신 그 의원들이 뭐 무소속 출마가 연이어 선언이 되고 있어요. 예. 윤상현 그 소위 친박 핵심 이 의원인데, 결국은 컷오프가 되면서 자신이 의원이 지역구였던 인천 미추홀에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오늘 선언을 했고요. 이현재 의원도 경기 하남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순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자유공화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면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탈당시켜달라, 출당시켜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게 그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당 내부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공천을 획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예고된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튀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은 지금 정치 인생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이 공간위에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이 권력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지금 뭐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산 을도 못하게 한다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이 공간위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또 강해서 이곳에서는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사람이 무섭다고 적어가지고 본인이 예전에 같이 경남지사 있을 때 지역 시장이었던 분이 그쪽이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인을 치기 위한 당의 어떤 입장이 아니냐 또는 나랑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낸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선거구 획정을 이제 선관위에서 했는데 국회에서 반발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선거구 획정위가 어제 저녁에 내놓은 그 안 자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 또는 통합당이 요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이 왔거든요. 민주당에서는 13만 9천 명을 기준으로 하자, 미래통합당에서는 14만 명을 기준으로 하자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13만 6천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원을 하나 없애버리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많이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그냥 언뜻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균형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균형이 대충 잡힌 것 같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이렇게 보이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이제 계산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4개가 줄고 4개가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면서 그 조정을 최소화로 하겠다. 이런 합의마저 무시한 것이다. 예. 이것은 그 획정위가 과도하게 이 취지와 맞지 않게 현재 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고요. 예. 또 인구를 그 규정할 때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에 말일 인구로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법의 취지와 정신을 좀 훼손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농촌이라든가 산촌, 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6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이 하나로 판단하는 이런 선거구 통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선거 획정위에 제의를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거구 획정위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예, 제가 아까 선거구 획정위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선거구 위원들 8명이 비상 대기 중이에요. 예. 오늘 밤에라도 아마 다시 회의를 열 텐데 문제는 지금 그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세 가지의 법 문제가 정말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지 예. 이것을 먼저 따져볼 것 같고요. 예, 예.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것이 법에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만 제의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의 요청이 적절한지 먼저 따져보고 그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아마 오늘 밤에라도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할 것이고요. 예. 이것이 언제 다시 국회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가서 표결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뭐 수정할 수 있다라고 설령 하더라도 지금 뭐 고칠 시간이 없잖아요. 다시 논의를 할 시간 자체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예, 예. 제외 국민들이 그 선거구 명부를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예, 선거인 명부. 예. 선거인 명부요. 예. 선거인 명부를 6일까지 6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명부를.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정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선거 한 달 전인 3월 16일에 확정을 합니다. 최종 확정을. 3월 16일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런 그 현재 국회에서는 3월 16일까지 하면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발언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거는 여야가 진작에 합의를 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을 했으면 될 일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합의를 못하고 이 막판까지 선거 40일 전까지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결국은 며칠 전까지도 못하니까 선거구 획정위에서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이거는 국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요. 국회가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거 사실 손 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며칠 그 사이에 마치 대단히 그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공문을 보내서 빨리 결정해달라 이야기를 해왔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미 경선하고 공천이 대부분 확정이 많이 돼 있는데 이렇게 선거구가 바뀌면요. 경선을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생겨요. 그러게요. 지금. 그렇게 되면 후보자들도 문제고 예. 후보자들도 힘들어지고 유권자들도 나의 선거구에 어느 후보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4개 구만 뭐 없어지고 4개 선거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인접한 것들이 뭐 어느 동은 또 이쪽으로 붙고 어느 동은 이쪽으로 붙고 막 이게 또 다 나눠지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위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8곳이 바뀌어요. 48곳이나 바뀐다고요? 예, 48곳의 선거구가 경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구를 합치고 늘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구의 줄이 소위 지도에서 이 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게리맨더링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48개면은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20% 되는 뭐 그쪽에 출마한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선거운동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선을 했던 데는 엉뚱한 사람을 경선에서 뽑은 셈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국회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매우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를 제대로 기한을 못 지키면은 정당에 과징금 뭐 비례 교섭단체 정당에 벌금이라도 좀 매긴다면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당이 하면 안 되고요. 예.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해야 돼요. 개개인한테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한번 그거를 한번 입법 청원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입법 청원 얘기가 나왔으니 자, 1호 입법 전자청원 국회죠. 국회 1호 입법 전자청원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식 명칭은 국민동의청원입니다. 예, 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지난 1월에 시작을 해서 1호가 이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청원이 한 달 안에 10만 명의 지지를 받아서 예. 법사위로 일단은 상정이 됐습니다. 예. 상정이 된 후에 곧바로 어제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됐고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서 아마도 내일 정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일단은 아무래도 소위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형량 강화 이 부분이 다른 의원들도 많이 법안을 이미 청원을 통해서 기존의 많은 의원들이 내놨던 성범죄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은 별로 논의가 안 됐었는데 그 속도를 좀 높인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예.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 문희상 의장이라든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번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 뭐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 같네요. 이거는. 예, 그전에도 사실 청원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 걸 보면 이번 입법청원을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들만 잘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청원도 국회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좋은 선례로 남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연합비례정당 이 관련해 범진보 진영의 연합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거와 관련해서 녹색당이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의외네요. 예, 그렇습니다. 녹색당이 내부 토론을 거쳐서 오늘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정의당, 민생당, 그리고 민중당, 녹색당까지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민주당이 참여를 결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약간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들인데요. 예. 윤소아 원내대표와 대변인이 이제 각각 다른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되는데 이러한 해석을 사후에 조금 전에 정의당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의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걸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그렇군요. 정의당은 그럼 계속 참여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게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명분을 좀 이제 잘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만드는 모양새가 되면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정의당과 민생당이 참여를 안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큰 의미는 앞으로는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중에 둘 중에 한쪽, 특히 정의당이 참여를 한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현재와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기에서
참여를 결정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인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뭐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일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